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하고 이제 회로이로라는 과목을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자격증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은 회로예요, 회로. 회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기 자기학이라는 과목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정기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정기 자기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등한시 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그리고 모든 정기 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목은 회로예요, 회로. 회로이다 보니까 회로를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저하고 회로를, 자, 내용 위주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내용 위주 정리를 할 건데, 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이제 뭐 중요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로는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도 내가 한번 내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를 푸는데 저하고는 이 시간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내용을 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정의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좀 나가 볼 텐데요.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교재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직류회로라고 나와 있죠. 정기 회로는 총 17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제 직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전달 함수까지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달 함수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울 1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직류 회로에 대해서 나오죠. 자, 기호 및 단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기 회로는 이 기호와 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가지고 이 기호하고 단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기호하고 단위를 모르겠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정기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C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전 용량, 커패시터라고 읽어요. 근데 요놈의 단위는 뭐야? 자, F라고 해요, F. 이 F가 뭐예요? 페럿이라고 읽죠, 페럿.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또 Q의 단위로 쓰는 게 있어요, Q. Q는 뭐예요? 전하량이라 그러죠. 이 Q의 단위는 우리가 C라고 해요. 이걸 또 뭐라고 읽어? 여기는 정전 용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전 용량이야? 아니죠.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해서 자, 여러분들은 기호, 단위 굉장히 중요해요. 해서 자, 우리가 그냥 C, F, Q, C 이렇게 읽을 거야? 아니란 거죠. 해서 거기에 있는 자, 그리스 문자와 그다음에 정기량의 단위, SI 기호,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 보조 단위. 자, 기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메가가 얼마인지, 킬로가 얼마인지, 그 다음 밀리,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피코, 이게 10에 몇 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8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페이지 내용은 정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와 단위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8페이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연습장에다 써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좀 권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이제 9장으로 보시자고요. 9장부터가 본격적인 1장의 직류 회로인데, 자, 제 1장에, 자, 직류 회로부터 좀 볼게요. 직류 회로.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용어 정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1장에 했지만,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하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1장의 직류 회로에서의 뭐 전류의 정의, 전압의 정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전하량이랑부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전하량. 자,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호는 우리가 Q라고 하고요. 단위로는, 자, C라고 쓰고, 요 놈을 뭐라고 읽냐? 자, 뭐라고 읽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했는데, 자,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그래서 전하량의 기호는 Q이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그럼 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전기가
가지고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량을 우리는 전하량이라 그래요. 전하량.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라는 게 있겠죠. 근데 플러스 전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양자라고 하죠. 양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의미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요. 해서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기호로는 Q로 쓰고 단위로는 쿨롱이라고 읽더라. 그 다음에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뭐냐? 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이라고 정의를 하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일장의 제목이 뭐예요? 직류 회로예요. 그러면 직류가 뭔지, 그 다음에 교류가 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해서 직류에 대해서 좀 볼까요? 첫 번째, 직류. 직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곡선하고 요 놈은 시간 곡선이고요. 요 놈은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게요. 그러면 직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류. 어떻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직류라고 하죠. 직류. 그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게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 실생활에서 건전지 있죠.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 1.5V 쭉 일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일정한 걸 직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류는 대부분 우리가 표현을 대문자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극성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류를 볼게요. 교류도 마찬가지. 시간과 크기 곡선으로 봐보게 된다면 교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교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해요. 우리 흔히 이걸 정연파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변하는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20V. 그죠? 실상에 쓰고 있는 전원. 그걸 우리 교류라고 해요. 그래서 교류는 우리가 소문자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 근데 교류도 어떻게 대문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대문자 표현을 하냐? 교류에는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값이 하나로서 딱 정해진 값.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류 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어떤 값일 때 요놈이 평균값이라든지 실효값처럼 값이 하나로서 딱 정해져 있을 때는 대문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문자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교류 표시이고 어떻게 대문자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직류더라.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일정하게 나타난 거고 교류는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 교본작이라고 많이 하죠. 어떻게 요놈이 플러스 내려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계속 교차적으로 변화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전류. 그럼 전류는 뭐냐? 전류 많이 들어보셨죠? 전류. 전기 하시는데 전류 안 들어보신 적은 없었을 거야. 그죠? 전류가 뭐야? 전류. 기호로는 우리가 I라고 합니다. I. 기호로는 I라고. 단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A라고 표현을 해요. A. 근데 이걸 A라고 읽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뭐라 읽어? 이거 암페어라고 해요. 암페어. 그죠? 그럼 전류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전류가 뭐야? 전류가 뭐예요? 흔히 말하면 전기가 이동을 했대. 전기의 흐름을 말하는 거겠죠. 전기의 흐름. 또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전류는 어떤 거? 단위 시간당 이동한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을 우리는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전류도 어떻게 공식을 써보니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자,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전하가 뭐라고요? Q라고요. Q.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양.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우리가 배웠던 것만 지금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제 직류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직류.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전류 I는 단위가 우리가 어떻게 A 암페어라고 했었고, 자, Q. 이 Q는 뭐예요? 단위가 C야. 쿨롱이죠. 그다음 시간은 우리 전기에서는 자, 어떤 단위 쓰냐면 MKS 단위 씁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건 뭐야? M. 길이에요, 길이. 길이는 항상 미터 개념이고요. 자, K는 뭐야? 무게, 킬로그램. 해서 자,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요. 전기에서는. 자, S는 뭐냐? S는 뭐겠어? 당연히 시간이겠죠, 시간. 시간은 자, 어떻게? 시간 단위인 H가 아니고 자, 어떻게 초 단위로 쓰자라고 하는 거죠. 세크.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T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가 어떻게 돼? 자, 세크가 돼요. 그러면 자, 직류에서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쿨롱포 세크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암페어. 요 암페어는 뭐와 같아? 쿨롱퍼 세크와 같아. 그죠? 쿨롱퍼 세크는 뭐와 같더라? 암페어와 같더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렀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1암페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류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직류보다는 자, 어떤 부분이 있어? 교류 부분을 많이 써요. 교류.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9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류에서는 어떻게? 교류는 자, 직류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값이 일정해가지고 일정한 값이 나오지만 교류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값도 계속 변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류에서의 전류 IT는 자, 직류에선 대문자 표현하고 교류에선 소문자 표현한다 했어요. 자,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 B는 자, 어떻게? 단위 시간당 DT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어떤 거 dQ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교류에서의 이 Q값을 구해보자고요. 직류에서는 여기 이제 Q 전하량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Q는 어떤 거? 전류와 시간의 곱과 같더라. 해서 단위가 뭐가 돼? 쿨롱이 돼요. 근데 이놈 또 뭐와 같아요? 암페어 세크가 뭐와 같다고요? 쿨롱과 같다고요. 그럼 자, 보시자고. 자, 1암페어의 전류가 5초 동안 흘렀다고 보시자고.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보시자고. 자, 이게 5초의 5세크이고 이 전류의 값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5암페어라고 할게요. 5암페어. 그러면 이때 전하량은 얼마가 되죠? 전하량? 총 25쿨롱이 돼요. 면적이 되겠지, 면적. 자, 근데 여기서 교류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전하량 Q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건 변화율이지 물리적으로는 변화율이죠. 수학적으로는 미분이죠, 미분.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대적인 개념인 적분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Q는 어떻게 인테그랄 IT의 DT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적분 뭐예요? 그러니까 보시자고. 자, 자, 여기서도 5암페어의 전류가 있었대. 그때 5초, 이걸 5세크라고 할게요. 이때 면적 어떻게 구할 거야? 변화율. 그러죠? 어떻게 구해? 적분으로서 구해. 그래서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요 식.
아마 저희 교재 뒤편에 보시게 되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풀어보시고요. 요 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직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분 교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류에 대한 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 이제 교재에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1번 내용이에요. 1번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 전하량, 그다음에 직교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자, 이제 몇 번째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전압을 가지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전압.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은 기호를 어떻게 우리 V라고 해요. V.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단위는 V라 그래. 이거 V라 이거 아니죠? 이 V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볼트라고 해요. 볼트. 그죠?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자, 어떻게도 쓰이냐? 자, 이렇게 V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E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다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란 뜻이요. 전압. 근데 이놈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전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전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죠? 일단 위치 에너지의 전위 차. 위치 에너지의 차.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전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의 원천이 되는 부분 등등등등등등. 자, 이런 부분은 우리는 자 V라고 하고 전압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자라는 거예요. 뭐 전위차, 기전력 해서 뭐 V라고도 하고 E라고도 칭하죠. 그러면 전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지. 그게 뭐냐?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 자, Q 쿨롱에 전하가 있다고 볼게요. 이제 전압을 우리가 물로써도 많이 비유를 하죠. 잠깐 요 하기 전에 자, 물로써 잠깐 표현을 좀 해볼까요? 어떤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조가 있는데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대.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수위라고 해요. 수위. 그죠?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가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수압이라고 해요. 수압. 그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전위, 전압. 그러면 보시자고. 그러면 전압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여기에 자 Q 쿨롱에 전하가 있다고 볼게요. 이 Q 쿨롱의 전하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했어. 자, 어떻게 이 Q 쿨롱의 전하가 이만큼 이동함으로써 얼마만큼 W만큼의 일을 했다고 보시자고요. 일에 다니는 줄이죠. W만큼의 일을 했대. 이때 자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자 뭐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전압이 생겼다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전압이야.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Q 쿨롱의 전하가 이동을 했대요. 이동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 W만큼의 일을 했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전압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보시자고. 자 전압의 단위 V의 단위는 볼트였고 이 W 에너지죠.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 그 다음에 이 Q는 우리 방금 했었죠. 뭐야? C라고 하고 쿨롱이라고 읽어. 쿨롱. 그러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줄 퍼 쿨롱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W 전하. 자 이건 1 에너지는 자 어떻게? V Q와 같더라라는 거죠. 요 공식도 요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놈도 어떻게 이제 자, 뭐 쿨롱 퍼 볼트는 볼트 쿨롱은 자, 뭐와 같아? 에너지 줄과 같더라라는 거.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전기를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기호에 익숙한 분. 전기는 단위와 기호에 대해서 익숙한 분이 잘해요. 해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요 부분도 이제 어떤 부분이야? 우리가 자, 직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요 부분도 어떻게 이제 교류로 볼까요? 교류. 자, 교류에서는 이 전압 VT를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을까요? VT는 자, 전하의 변화율이지. 자, 시간당 변화율 dQ가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된 에너지를 했대요. dW로. 그게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W에 대해서 표현을 해 보자고 하니까 이 W는 어떻게 인테그랄 VT의 dQ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요놈의 단위가 줄이 되더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전압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보시자고요. 자, 전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9장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다 내렸고요. 자, 10장 보시게 되면 10장 후에 자, 어떻게 이제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보조단위 쓰자는 거예요. 전압은 킬로볼트, 볼트, 미리볼트, 마이크로볼트 해서 이게 10의 몇 승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류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암페어, 미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오hm, 킬로오hm, 메가오hm. 자, 이건 보조 단위죠. 보조 단위. 아까 보조 단위 어디 있었어?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있어요. 8페이지에 3번. 그 보조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 전기는 우리가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 암페어라든지 또는 밀리암페어 그런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또 하시자고요. 다섯 번째. 자, 뭐가 나와 이제? 전기 저항이라는 게 나와요. 전기 저항. 들어보셨죠?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 R로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R이 뭐야 이제? 저항을 의미해요. 자, R의 단위는 뭐예요? 이렇게 써. 이걸 뭐라 읽어? 이거 뭐라고 읽어요? 볼록이? 아니지. 이걸 뭐라 읽어? 그 유명한 ohm이라고 읽어. ohm. 그러면 저항이 가지고 있는 또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봤더니 저항은요, 기호로 우리가 심벌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게 저항이야. 그러면 저항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자, 저항은 뭐냐? 자, 전기의 자, 흐름을 자, 방해하는 자, 소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래요. 그러면 제가 자, 이제 볼게. 전기의 흐름, 이 전기의 흐름을 아까 우린 뭐라고 했어? 전류라고 보자라고 한 거죠. 그죠? 단위 시간 된 전기가 이동한 전하량. 그죠? 또는 전기의 흐름. 근데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 크대.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 저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라고. 저항이 크대요. 그럼 이 전류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지? 그 다음, 자, 저항이요. 작다라고 볼게요. 저항이. 그때, 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흐르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항이 크고요. 저항이 크고 전류가 작게 흐른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죠. 부도체.
해서 자 어떻게 이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어떻게 됐을 때 무한대가 됐을 때 이걸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부도체 또는 절연체,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작대. 그러면 전류 많이 흐르겠죠. 전류 많이 흐르네. 이걸 이제 뭐라고 해? 도체가 되겠지. 다른 말로 자 어떤 뭐라고 해? 전선이 되겠네. 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이상적인 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0과 가깝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면 이 저항은 우리가 또 수식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저항 R은 어떻게 로의 A분의 L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봤더니 자,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유 저항 값을 의미합니다. 고유 저항. 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값. 그다음에 이 L은 전선의 길이를 뜻해요. 길이. 이게 이제 미터가 되겠지. 그다음에 자, 이 A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이 되죠. 단면적. 그래서 스퀘어가 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우리 교재에는 내용이 없죠. 부실해요. 근데 없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옴미터가 돼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 요 놈을 계산해 보시면 또 어떻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 로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놈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있고 L분의 A가 될 거야. 그러면 요 놈 어떻게 돼? 요 놈은 스퀘어고 요 놈은 미터 개념이죠. 요 놈 약분되다 보니까 요 놈이 뭐가 돼? 옴미터가 되더라. 이게 고유 저항의 단위예요. 그러면 요 놈의 반대되는 개념, 요 놈과 상반되는 개념 있죠. 그걸 우린 뭐라 그래? 고유 저항이 아닌 자 도전율이라 그래. 도전율은 뭐야?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거죠. 그럼 도전율은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또는 우리가 K라고 표현합니다. K. 이게 뭐야? 고유 저항의 역수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율의 단위는 자 이렇게 읽으면 뭐야? 요 놈의 반대죠. 퍼 미터. 이게 또 도전율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ohm의 법칙. ohm의 법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ohm의 법칙. 그러면 ohm의 법칙은 뭐냐라고 봤더니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기에서 ohm의 법칙을 모른다. 나는 전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자 보시니까 ohm의 법칙이야. ohm의 법칙. 자 ohm의 법칙이란 건 뭐냐라고 봤더니 자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우리 직류 전원이라고 합니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회로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 연결을. 그리고 자 이게 뭐라고요? 저항이라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네. 저희 교재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봐보니까 요놈이 전압이야. 볼트죠. 요놈이 저항 R이에요. 근데 자 요 부분에 자 이렇게 뭐가 흘러? 전압을 걸어주니까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는 그냥 흐르지 않아요. 왜? 전압을 줘야지만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만약에 전압을 주지 않았어. 이거는 개방된 거야. 뭐 흘러? 안 흘러 아무것도. 그래서 전압을 줘 보니까 여기에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내가 전압을 많이 줬네. 전압을 많이 줬어. 전압을 많이 줬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요? 아니, 많이 흐르겠지. 그만큼의 전류가. 그 다음에 전류를 적게 줬어요. 전압을 적게 줬어. 그럼 전류는 어떻게 해? 그만큼 또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전류하고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요 보니까. 근데, 자, 저항하고의 관계를 또 따져봤더니, 자, 비례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저항이라는 걸 하나 비례 상수를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커지더라.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전압이 작아지게 되면 저항도 작아지더라. 근데 이거는 그냥 비례상수야, 비례상수. 이 I하고 전압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V는 RI 또는 V는 IR.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가장 유명한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릴게요.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또는 자 R은 I분의 V. 이걸 통틀어 우리 뭐라고 하더라? 옴의 법칙이라고 하더라. 옴의 법칙. 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I는 이 셋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R분의 V인데 자, 요놈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 자, 직류에서 쓰이는 거. 근데 교류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 나중에 교류에서 배우시겠지만 I는 임피던스, 이 G를 임피던스라고 읽는데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전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 I는 임피던스 분의 V.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자, I의 단위가 뭐야? 암페어야, 암페어. 그죠? 이 암페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볼트가 뭘로 나눠졌어? 저항으로 나눠졌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교류를 배우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야. 자,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상승하고 전압 강화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 개념으로 좀 볼까요? 전압이 상승한다는 거야.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 놈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V라고 할게요. 100V 전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니? 0V죠 0V. 그죠? 0V에서 어떻게 이렇게 쭉 와 보니까 이게 몇 볼트가 돼? 100V가 돼. 이걸 뭐라고 해요? 전압 상승이라 그래. 전압이 상승됐다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 100V의 전압이 쭉 전류를 타고 이제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전류와 저항이 만났대.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 전압이 일어나죠.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 이제 그만큼의 전압을 까먹는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뭐가 돼? 전압 강하가 돼요. 그러면 저항이 있어. 전류가 만나면 이걸 우리 뭐라고 이제 전압 강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 전압 강하가. 이해되시죠? 요놈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기에 회로가 그냥 요거야. 그럼 여기는 100V의 전압이 걸려요, 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저항이 있었다고 볼게요, 저항이. 이게, 자, 저항과 전류가 만남으로써 한 20V의 전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자고. 그러면 이 전압강은 지금 얼마? 20V니까 전체 전압 얼마 걸렸어? 내가 지금 받아 쓰는 것은 80V의 전압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여기 구간을 우리는 전압 상승 구간이라고 하고, 자, 이 저항이 있는 걸 우리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번 내용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G라고 하는 거 있어, G. G가 뭐냐? G 뭐예요? 이걸 컨덕턴스라고 읽어, 컨덕턴스. 그럼 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 이놈은 저항의 역수예요, 역수. 자, 뭐예요? 저항, 컨덕턴스라고 하는 G는 뭐와 같더라? R분의 1과 같더라. 그러면 잘 보시자고. 이 저항 R의 단위가 뭐였어? 옴이었어, 옴. 그럼 이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냐? 옴의 반대로 이렇게 써요. 이걸 뭐라고 읽어 이제? 모라고 읽어. 모. 또는 이놈과 같은 걸 우리는 지멘스라고 많이 하죠. 지멘스는 이렇게 S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저항의 역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어보자고. 아까 옴의 법칙. I는 R분의 V래요. 또는 V는 R과 같네. 그러면 자, 컨덕턴스 개념에서는 어떻게? GV와 같고, I는. 이놈은 G분의 I와 같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용어에 관련된 얘기였고, 자, 이제 전기를 배우는데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 법칙이 뭐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키르이호프의 법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키르이호프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기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키르이호프의 어떤 법칙? 전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류 법칙. 그래서 키르이호프, K, 전류, 커런트 법칙으로의 약자를 따서 이놈을 뭐라고 해? KCL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자라는 거예요. KCL. 그럼 KCL은 뭐냐? 어떤 접점이 있다고 보시자고. 접점.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접점이 있어. 보이는 거지? 자, 접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전류가 있는 반면에 나가는 전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어떻게 이제 여기에 I1이라는 전류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 I2, 이놈은 이제 I2라고 할게요. I2의 전류도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3 전류가 나간대. 이쪽으로, 접점에서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I4라는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자고요. 들어온다고. 그러면,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뭐야, 요거. 요거 시그마지, 시그마. 요 시그마 뭐라고요? 이건 합이라고 하죠, 합. 자, 어떻게? 모든 전류에 들어오는 전류와 자, 어떻게? 모든 전류에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떻더라? 같더라. 이게 KCL이에요.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그럼 자, 보시자고요. 들어오는 전류는 뭐가 있어요? I1. 또 요놈 있죠? 플러스 I2. 합이니까, 시그마니까. 그 다음에 I4 있네. 플러스 I4. 요게 뭐와 같아? 나가는 전류 I3와 같더라. 요게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죠. 전류 법칙. 꼭 기억을 하세요.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뭐가 있어? 이제 키르이호프의 자, 어떤 법칙? 전압법칙. 이걸 뭐라고 해? 자, 키르이호프의 K. 그 다음에 전압, 볼티지, 법칙 C. 약자를 떼서 L이라고 그러죠? KVL. 법칙으로. 그래서 KVL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그럼 KVL은 뭐냐?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봤더니, 자, KVL, 전압법칙, KVL. 자,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은 뭐냐면, 자, 정의를 우선 내려드리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폐회로 구간이라는 거지. 폐회로 구간. 이 폐회로 구간 내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은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요게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의 정의예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자, 보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요. 전압이 있고 제가 아까 이 전압 표시를 했죠. 직류 전압 표시. 그다음에 자, 이렇게 자, 요런 회로가 있다라고 보시게요. 자, 이렇게. 그럼 자, 보시자고요. 요놈을 제가 V1, 요놈을 제가 V2, 요놈을 V3, 요놈을 V4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전압의 극성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 자, 폐회로 구간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은 0과 같아. 그럼 자, 이제 보니까 이거 폐회로네. 그죠? 폐회로지. 이 폐회로 안에 자, 이제 전압을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전류 어떻게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자, 보니까 여기 플러스야. 플러스야? 아니죠. 자, 기준이 지금 V1이에요. V1. 전압인데,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 요게 건전지에, 자, 플러스 극성,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 요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시자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극성 이렇게 됐네. 어떻게 돼야 돼? 더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 빼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V2가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점 V1에서 간다는 거야. V1이 이제 플러스에서 쭉 가보니까 마이너스네. V3는 어떻게? 플러스 V3가 되죠. 다시 자, V1 플러스에서 쭉 가보니 여기 플러스네. 이거는 어떻게 또? 마이너스 V4죠. 이놈의 전압의 합이 얼마야? 자, 0이라는 게 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항에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키르요프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자, 키르요프의 법칙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자,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안 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난 전기 공부 안 하겠다라는 거와 똑같다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이고 기초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어려운 거 없잖아. 어려운 거 없고, 자, 이런 내용을 기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뒤편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 내용에 맞는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는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